맹구님, 네. 네, 그 인수위에서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 배제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 네. 시행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고 봐야죠. 아, 거의 뭐 절대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뉴스에서 나온 사항으로는 네. 결국은 안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4월 중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해주자. 네. 근데 아직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 권한을 완전히 받는 날이 취임 시기잖아요. 네. 그 5월 10일이거든요. 그때 돼야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할 수 있는데 네. 먼저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한테 먼저 기회를 한번 주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서 사인을 해주면 바로 시행되는 거고 네. 만약에 안 해주면 5월 10일 날 취임식하고 그날 바로 공표해서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5월 11일부터는 적용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99%는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조정지역에 이미 매도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네. 근데 그게 하필이면 양도세 중과다, 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잔금 일자를 만약에 이게 애매하게 뭐 4월 말이다 그러면 최대한 5월 11일 이후로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거 하나로 또 몇 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겠어요? 몇 천이 아니죠. 억 단위로 차이 나요. 확률이 매우 높죠. 맹구님,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 시행되면 네.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올까 네. 아닌가 이건 것 같아요. 아,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네.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급을 단기간 내에 하기 힘들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 이거를 이제 배제를 해줘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바로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뭐 분양하고 나서 2, 3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올 확률이 저는 일단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해요. 네. 그리고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도세 혜택이 크니까. 이게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3주택자 이상 되면 플러스 30% 내야 되거든요. 네. 30%가 꽤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내놓을까 생각해 보면 그 전부터 이제 매도하려고 내놨던 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거래가 안 돼가지고 지금 팔아야 되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 팔까 말까 살짝 그냥 고민만 했었고 확실히 팔아야지라고 생각 안 했지만 지금 이제 이거를 해주면 네.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 어느 지역 네. 쪽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잘 생각해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과거 한 5년, 7년 넘게 올랐거든요. 네. 10억짜리가 2, 30억 됐단 말이에요. 세차익이 10억이 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은 플러스 30%를 하면 이게 세율이 80%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30% 빼줘도 50%예요. 이미 입지가 좋고 비싸고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도세 그 중과를 배제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도세가 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급하게 팔까? 그런 생각이 저는 한편은 들고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확실히 매물 나오는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외곽에 있는데 3억짜리, 2억짜리 아파트가 2년 만에 2배로 오른 아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분들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번 털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상승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면 만약에 공동명의로 샀다. 그러면 이게 양도 차익이 1억, 1억이고 기본 공제 이것저것 받고 하면 네. 한 몇천만 원 내면 되거든요. 근데 양도세 중과받으면 세율이 너무 높아지지만 그것만 배제해줘도 혜택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정도 세금은 낼만 하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 싶어요.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약간은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중과 혜택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현상들은 워낙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주택자들이 네. 종부세 부담으로 네. 4월, 5월에 이제 급하게 네. 한시적 배제가 됐으니까 빠르게 매물을 던질 거다 네. 이렇게 예측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긴 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6월 전에 팔고 싶은 사람들의 매물들이 쌓여 있죠.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법인이에요. 네. 법인은 뭐 작년부터 이제 매번 종부세 낼 때마다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물건들은 저렴하게 나와 있죠. 이미 나와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이게 종부세를 많이 내는 분들은 사실 되게 좋은 주택을 많이 들고 있는 경우거든요. 네.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한 번 내는 것 때문에 엄청 낮게 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급매로 던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차피 양도세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세가 중요하지 종부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금매가 있긴 있겠지만 네. 뭐 그렇게 큰 큰 영향은 의미 없다. 없다. 부모님 근데 네. 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네. 지금은 1년이지만 네. 앞으로 또 더 연장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매우 높죠. 사실은 뭐 1년이 아니라 그냥 없애고 싶을 거예요. 이번 정권에서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네. 얼리버드 혜택. 네. 지금 신청하면 30% 할인. 네. 한 달 뒤에 하면 15%. 왠지 지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 혜택을 약간 노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고 1년이 지나면 분위기 보고 특별한 일 없으면 또 유예 연장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끝에는 그럼 폐지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유명무실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구독자분들 중에 네.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물건을 팔아야 되나 네. 고민될 것 같고 네. 또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네. 언제 매수 기회가 올까 또 아. 언제 갈아탈 기회가 올까 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네. 분들에게 또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앞으로 엄청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정권의 프레임을 보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이미 5년 전부터 집값은 너무 고점이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집이 2개만 있어도 이건 적폐다. 그래도 자꾸 집값이 올라가니까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해야 되겠다. 막 대출 규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거래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번 정권에 있어서 그 방점은 뭐냐면 시장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거래가 핵심이에요. 집값을 뭐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런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80% 이상의 세금을 내고 아무도 안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적정한 세금을 내고 팔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못 사잖아요. 네. 적절한 대출을 일으켜 살 수 있게 한다. 거래도 너무 취득세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게 한다. 보유도 그냥 적당하게 너무 심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한다. 네.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럼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이 의미는 네. 집값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매매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정권의 변화로 인해서 네. 그게 가장 궁금할 텐데 핵심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간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가격에 대한 조정 내지 출렁거림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특히 지역별로.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급매물이 계속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내 집 마련을 해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라면 지금 정책보다는 그 시장의 내재 가치, 그리고 좋은 입지를 바라보는 눈,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좀 시기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오는 정책 대부분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 시장의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지,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은지, 네. 너무 단기간에 공급이 많지는 않은지, 미분양이 또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부동산은 많이 오르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될 거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는 시기라고 봐요. 당연히 네.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대출 규제도 무조건 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집을 구매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가 많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이 집 살았는데 좀 더 좋은 집을 가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약간 레버리지 일으켜서 가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열리는 이제 시기가 이제 곧 오니까 기다렸다가 정말 본인 가고 싶은 곳으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연끌하지 말고 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조금 다주택자가 아닐까 싶어요. 이분들은 뭐 계산을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본인들이 장기 보유할 물건하고 단기 보유할 물건을 좀 잘 가려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한 물건들은 지금 이제 양도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나씩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좋은 물건들은 팔라고 해도 어차피 안 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적정하게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또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또 자산이 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또 그만큼 또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지역, 좋은 입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무턱대고 다 사라는 건 아닌데 네. 여력이 되는 분들이 그동안 못 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맹구님, 오늘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